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코스피는 약하고 이 코스닥은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안심할 부분이 오늘 포착되고 있는 게 이 수급이 2차 전지와 그리고 제약 바이오로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참 많으신데 저점을 잘 형성하고 반등의 기회를 잘 마련할 수 있을지 그 포착 기회를 또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휴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그 1시 시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 흐름 오후장에 보실 수 있습니다. 1%대 강세입니다. 오래간만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863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하락하고 있네요. 27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예상보다 높게 유지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민주식대 이건 되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게임스톱이나 AMC, 엔터 등 급등하는 흐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 이렇다 저렇다 할 이슈 없이 그냥 0.1% 하락하면서 대장주의 투심이 오늘은 약간 눌리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2724선에서 움직이는데 수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사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섹터를 보니까 전기전자, 가장 많이 사는 건 화학 섹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245억 원 소폭 팔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기관 쪽에서 오늘 404억 원 정도 매수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총으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차트상 우상향 패턴의 흐름은 놓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일 것 같고요. 7세대 HBM4E 이런 제품 소식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1년 당겨서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워낙 삼성전자의 추격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바짝 또 경쟁을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제품 소식은 좀 잇따라 나오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추세, 그 차트 추세는 약간 둘이 좀 다르다. 요거는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이제 부과하잖아요. 그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시장의 그 섹터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반사이익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 계산 많이 하실 텐데 LG에너지솔루션 는 2차 전지 대장주로서 그 면모는 오늘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약바이오주도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는 가운데 반사 이익을 거둘 그런 대표적인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죠.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 개정 추진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지스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는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 0.56% 소폭 좀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코스닥은 지금 863선 위에서 오르면서 1% 상승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동안 시장을 좀 짓눌렀던 요인이었는데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점 그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 개인의 나홀로 팔자, 코스피와 좀 수급의 형태는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478억 원 매수해주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은 3.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이 5.5% 상승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주로도 수급이 이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볼게요. 오늘 리노공업이 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10시 반에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리노공업 영향을 일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한 10시 30분쯤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시장 눈높이 대비해서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리노공업은 좀 추락하다가 다시금 매수세가 좀 붙었는데 살펴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좀 붙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그래서 리노공업 실적 발표 이후에 출렁거렸다가 다시금 좀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클래시스는요. 오늘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타 경쟁사는 소모품 비중이 한 30에서 40%라고 하는데 클래시스는요. 1분기 기준으로 52%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 진출 속도를 좀 앞당기며 경영권도 안정적이다라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니까 보시고요. 클래시스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시장 그 탑 4 중에 가장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약간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닥은 이 정도로 정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내일 또 휴장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물가 데이터 앞두고 있어서 일부 관망 심리는 대형주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뭐 소부장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오후장까지 어떻게 뒷심을 낼 수 있을지 저희도 이데일리 스핀에서 좀 확인해 보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후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죠? 자, 정말 다행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21선에서요. 오늘 눌림목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 간당간당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종가 기준으로 21선 이탈한 자리에서 사실상 오늘 못 살리게 되면 어째 보면 이 투매 물량도 한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가슴 출렁거렸던 게 아침에 약간의 변동성 이후에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간대 1,500억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눌림목 자리와 함께 지수를 그래도 이제 시간을 좀 벌어놓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날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CPI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쇼크가 좀 나온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목요일 아침 시장에 약간의 투매 물량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그 영향을 좀 덜어놓을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벌어놓지 않았나라는 안도감으로 오늘은 그래서보다 코스닥에 물량이 들어오는 거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참 고맙다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 전체적인 테마,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오전과 오후장에 돌아가고 있는 징검다리 시간대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들리 스피릿에서 포착된 테마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실적 테마는 1등이 VR, AR, XR이고 2등이 OTT, 영화 이런 콘텐츠가 잡히고 있습니다. 장기 테마는 1등이 원격 진료, 그리고 2등 유전자 진단 키트 쪽이고요. 단기 타면은 1등 구리, 역시나 상위권에 포진해 있네요. 그리고 2등 정책 관련주, 3등 메타버스인데 좀 이색적인 그런 섹터들이 많이 눈여겨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5장도. 자, 그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테마, 국내의 제일 강한 수급과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전기, 전선, 변압기에서 드디어 이제 변동 스윙이 오면서 그에 관련된 차익 매도 물량이 서서히 저점 매수로 돌아가는 형성이 약간이 지금 포착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늘 1,500억이나 매수를 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들어가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자, 실적 테마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VR, AR, XR, 폴드본 폰 그리고 OTT 영화까지 지금 현재 상위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6월 달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이 VR, AR 이쪽 그 VR, AR뿐만 아니라 폴드본 폰 애플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오늘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 공급사라고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는 BHA라든지 아니면 LG 이노텍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 애플 관련돼 있는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이 의료 관련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이 급등이 난 후에 한 3개월 조정을 받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으로 지금 파악이 되지, 아직까지 다 차후의 이슈는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나 오늘 바이오 관련돼 있는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 백신 쪽 이쪽으로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알테오젠이 포함돼 있고 생물보안법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관련주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 단기 테마 쪽으로는요, 구리, 한동훈 그리고 챗GPT 스토어, AI 의료, 메타버스가 움직이는데 오늘 좀 오늘 분위기가 전력, 전선, 인프라 쪽으로는 사실 움직임이 없는데, 자, 오늘 구리 쪽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의 관세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자, 여기에 있어가지고 알루미늄과 구리는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 트레이더들에게는 종목 그에 관련돼 있어 매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아침 일찍 제일 강하게 출발했던 쪽이 철강인데,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이슈로 올라가는 것은 차익 매도가 나오고, 반대로 선물 가격, 현물 가격까지도 급등하고 있는 쪽에 알루미늄과 이제 구리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구리 쪽에 이 트레이딩 물량은 아직 존재하고 아직 스윙 포지션으로 두려고 하는 이 색깔이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도 메타버스하고 챗GPT 스토어, 자, 오픈 AI 쪽에 관련 이야기가 오늘 제일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더욱더 지금 저점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쪽은요, 화학입니다.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자, 금호석유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이 오늘 강한 반등을 통해 가지고 화학주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입니다. 조금 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쉬고 있는 반면에 이 저점에서의 이 매수가 들어온
경우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반등이 오늘 눈여겨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포착과 그리고 차트 포착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 쪽은요. 조금 전에 챗GPT 오픈 AI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에 관련주로 지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음양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의 매물을 좀 통과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목요일 음봉 공략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YC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2주 전이었나요?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OTT, OTT 쪽 영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드라마 쪽으로 움직이고 볼 수 있는 레몽레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핸드폰, 모바일 폰 쪽으로 인터플렉스, 그리고 EV 첨단 소재나 화학주에 대한 유화도 오늘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 자리가 대한 유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포착,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거래량이 수반되어서 이 정배열 초입, 강한 장대 양봉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ITM 반도체 오늘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보고서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ITM 반도체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은 이 끝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우상향이 보이고 있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동일하게 잡혔고요. YC, 레몬레이, 4x4 같은 경우에는 VR, AR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CQ센 그리고 신성 ENG, 조선내화와 대한유화 여러 가지 비슷한 종목이 이 동시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CPI 발표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장에 추세 우상향이 확인된 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짬을 내서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관심주, 이 수익률을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YC입니다. 4월 18일 관심주였는데 이게 제시한 이후 현재 66%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4월 23일 관심주였는데요. 장중 20% 급등세 보였고요. BH는 5월 3일 관심주였어요. 근데 현재 수익률이 17% 정도 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관심주, 저희가 5장 관심주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징검다리 휴일이 좀 잡혀 있다 보니까요. 사실 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CPI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종목보다도 오히려 더 시장이 매크로 환경에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하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아닌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아닌 이 2~3%대 어설프게 이 양봉을 내는 종목들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이 조금 우리가 쇼크가 나오게 되면 목요일장에 깊은 음봉을 맞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보다도 장대 양봉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만약에 목요일장에 만약에 이제 지수에 좀 개파락 출발했을 때도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위에 5장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니트론텍입니다. 자,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전장에 오늘 세게 움직이다가 오후장 지금 현재 1시 18분 지나고 있는 현 시간대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 전고점의 차익 매도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영망치 양봉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자,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매출 역성장이 없었던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매출 성장률로 보게 되면 매년 20% 가까이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국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자, 마이크론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론의 이 국내 판매하는 전장용 반도체 90% 이상 자, 공급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AI 자율주행 전문 업체인 자, 토로 드라이브의 지분 51% 인수를 함으로써 사실상 자율주행 AI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니토론텍을 좀 강조 싶은 점은 셀링 포인트는요. 영업이익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 의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인데 2020년도에 62억, 2021년도에 175억, 2022년도에 308억, 자, 2022년도에 308억, 2023년도에 309억, 올해는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300억 훌쩍이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에 영업이익이 매년 300억을 내는 회사가 과연 몇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보율을 보게 되면 1000%입니다. 부채 100%에 자, 시가총액 1,200억의 종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여러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오늘 거래량 터지는 자리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자, 이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매번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시켜드리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어째 보면 정대 양봉에 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알려드리지만은 자, 여러분들 하단에서 이 변곡점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만드는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관통형 캔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의 깊은 음봉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바로 송박김을 통해 가지고 매물 소화를 시켜야지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전 저점에서 터닝을 해야 됩니다. 자, 어제의 이 득산 네오룩스의 이 전 저점은요, 36,100원이었고요. 그 얼마 전 4월 22일 전 최대 저점은 35,400원이었습니다. 그 한 2~3% 차이지만요. 전 저점에서 터닝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짝꿍댕이 패턴 그리고 짝다리 패턴을 통해 가지고 변곡점을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자리에서 득산 네오룩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득산 하이메탈의 분할한 신설된 업체로 OLED 소재 사업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자, 올해 1분기 매출액 대비 전년 대비 84%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은 그 1,800% 성장한 103억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OLED 관련 주들이 올해 좀 사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소재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부각을 좀 못 받았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 이 저점이 만들어지고 자, 거의 한 2달 정도의 최대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타이밍이 오늘 전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타이밍을 최대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9시 전후, 9시 이제 10시 넘어가는 도중에 IT 반도체를 분석하고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 종목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왜 이 자리를 가지고 오냐라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음봉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T 반도체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그룹의 이
2차 전지 보호회로 전문 업체입니다. IT 기기의 소형 배터리용 보호회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PMP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호회로에 보다도 성능이 좋지만은 가격 대비 비싼 이 제품보다 비싼 타 경쟁사보다 좀 비싼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채택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AI 디바이스 출시되면서 발열 관련돼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름으로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적자는 축소되었습니다. 자,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며 2025년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350억이 이르는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분기 끝나고 2분기의 이 턴어라운드 이후에 3분기부터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도달하고 내년부터는 이 본격 성장 이 예견되고 있는 IT 반도체까지 세 종목을 오늘 하루 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의 세 가지 오후장 관심주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소개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예. 자, 오늘도 목이 메어 오면서 좀 네.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면 자, 시간이 매일 초과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2차 전지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여러 이 카테고리별로 지금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트럼프의 이 악재를 딛고 이제는 저점을 만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목요일장부터 사실상 이 코스닥의 저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바이오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을 심층 분석 그리고 종목별로 위치 그리고 수급 분석까지 여러분들에게 장중 오전 8시 30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실 듯합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휴장이고 목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리는 또 많은 관심 권역에 있습니다. 자, 풍산 이야기 검색을 많이 하셨네요. 오늘 풍산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1분기 비교적 순항을 했는데 2분기 역시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방산 부분도 주목을 많이 하시던데 수출 호황기를 맞아섭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신동 사업 부분도 호재고 더해서 탄탄한 재무 환경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 많이 검색하셨습니다. 자, 이외에 AI도 포착이 됐는데요.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소식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름은 GP4입니다.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듣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 이 부분도 검색 상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 그런 규모인데 데이터 센터도 짓고 그리고 클라우드, AI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사 많이 검색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도 잡혔던 XR 이쪽도 싱크풀 버블맵도 같이 잡혔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애플 이야기인데요.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다음 달 미국 이외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다라는 기사 많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4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실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 이쪽에서 이후에 해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애플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도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좀 상당 부분 좀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임 섹터도 관심 있게 봤네요. 이게 신작, 굉장히 게임사의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주는데 신작 게임 출시 앞둔 그런 게임사들 주가 눈높이 이런 부분 덩달아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넷마블의 신작이 있습니다. 그 나 혼자만의 레벨업 참 관심사이죠. 근데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있잖아요. 여기에 버금가는 초반 메가 히트를 기록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관련주가 움직이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용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미용 성형업계가 올해도 지원금 특수가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가 좀 들썩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섹터 오늘 뭐 하이스틸이 8%, 세아베 스틸 지주가 7%, 부국철강 4% 가까이, 한국철강 2.6% 오름세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 업계 이런 부분은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떤 기사를 많이 검색하셨냐면 미중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내 철강 산업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였습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봤더니 이 미중 관세 부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날카로워지면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이외의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싼 제품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 그 기사 좀 많이 검색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철강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AI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이후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할 우선 주제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요. 작년에 이어서 뭐 올해에 걸쳐서 증시 부양, 그러니까 자본 시장을 발전하자라고 하는 밸류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 이슈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박주근 대표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각국의 상황을요. 예. 네, 일본이 먼저 사실은 이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시가 밸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 밸류업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 발표했고 지난 5월 2일 날 2차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알맹이가 없답니다. 실제 주가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밸류업 관련해서 주가가 요동은 치고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일단 외침성이 많아서 실제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최근에 한중일 상국이 모여서 이러한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배 구조도 다르고 이래가 달라서 한국이 무작정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요즘 정권가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실제 결과적으로도 현재 정책대로라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좀 알매기가 없다 이게 요즘 약간 아쉬운데 그런 속이 좀 꽉 찬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국내 시장은 이미 움직인 섹터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융, 자동차, 뭐 지주회사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각국의 그 앞으로 이런 종목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 주가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네. 그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이 갔던 거는 PBR이 1.0 이하인 기업들 먼저 봤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 기업들은 금융주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그리고 또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PBR이 1.0 이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PBR 1.0 이하라서 먼저 관심을 가져서 정부 정책에 부양을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떴다가 최근 5월 2일 발표 이후 등락을 보면 기니 다들 이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일 발표한 것을 보면 실제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가지 뭐 세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받았던 거는 실제적인 세제 혜택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느냐를 바랬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금융당국의 발표 가이드에 따라서 실제 상장사가 직접적인 자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만 뭐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공시에 이런 부분을 공시하게끔만 돼 있어서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지금 보시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 KB금융, 삼성물산, 삼성생명, 신한주주 모두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밸류업 정책이면 원래 밸류업 자체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건데 이런 인센티브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분석은 있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KB증권에서 금융이나 뭐 자동차나 금융지주 섹터는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일단 1단계가 끝났고 2단계 수혜주 찾기는 바로 중소형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예.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중소형주로 갈까요? 중소형주도 넘어갈까요? 같이 추종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6개월 동안 큰 시세가 나왔고 네. 조정 파동 이후에 1년째 사상 신고가를 지금 시점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년 1월 달쯤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착안해 본다면 자, 우리 증시에서도 뭐 KB금융이나 대장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가적인 우상향 추세를 가져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듯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형주가 가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 PBR 관련주들을 발굴하면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중소형 종목들도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대장주가 가면 중소형 종목들은 대형주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은 저는 동의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일본 사례도 이게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보면은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질 업종이나 섹터는 뭐가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좀 밝혀주시죠. 일단 예. 제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철강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철강주 중에서도 지주회사 인 종목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철강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제 원유 선물도 마이너스 유가, 선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돈 넣고 이제 돈을 주고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이제 주유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 경제 파국이 이제 만들었었던 시점에 철강 가격이 폭락하면서 우리 철강주들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 회사들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엄청난 이제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 나오면서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 섹터들의 광풍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반면에 철강 가격은 지금 글로벌 가격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철강 회사들이 재고를 쌓아둔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철강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 나중에 싸게 매입한 철강 원자재를 가공해서 판매될 때쯤에 돼서는 동사에 우리 철강 회사들의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기업 가치가 증가되고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 가치의 상승은 곧 저평가, 저PBR 이런 쪽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철강 플러스 지주회사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목은 동국 홀딩스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동국 제강의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자, 공시 내용을 봐서 배당 내용들을 보면은 자, 20년도 배당 주당 200원, 그리고 21년도 배당 주당 400원, 그리고 22년도 주주분들에게 주당 500원 배당, 그리고 23년도 작년 주주분들에게는 6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도 200원, 400원, 500원, 600원 이렇게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작년 결산 기준 우리 배당률이 시가 기준 6.8%까지 고배당을 이제 펼쳤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지금 바닥권 눌림목 자리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주주 환원 정책이 받쳐줘야지 또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국민연금이요. 5월에 그 저PBR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증권주와 조선주의 지분을 늘렸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박주근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국민연금은 전통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많이 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국민연금이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고 어떤 걸 뺏는가가 지금 관심이 되는데 우선 정권주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연금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정권주가 볼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정권사는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그 브로커리지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 PF에 관련돼서 리스크가 없는 정권사들에 대해서 아마 그 국민연금이 좀 주워 담은 것 같아요. 특히 키움증권 같은 경우. 지금 어제 그 금당국에서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정권사가 들어가 있는 정권사는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좀 그게 자유로운 정권사들이 우선 당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조선주인데 조선주는 아시듯이 지금 슈퍼사이클에 전기 설비하고 조선주가 들어가 있어서 성장보다는 가치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보면 보유 비중을 5.01에서 5.654로 0.53포인트 늘렸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역시 흑자 전환되고 조금 장기적으로 가치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담은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연금은요, 이 보험주와 건설주는 좀 덜어냈습니다. 포트에서 비중을 줄였는데 민경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줄인 이유를? 일단 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다수 보험사들이 매달 우리 납입하는 보험료를 어떻게 이제 굴리느냐를 봤을 때 네. 자회사를 통해서 저축은행이나 대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금리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 보험사들의 계열회사를 통한 저축은행이나 이제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중장기 관점에서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들의 지분을 조금 정리하는 연기금의 매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PF 문제들이 아직 뭐 크게 대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상태의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부동산 PF 문제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연기금 또한 우리 건설주들을 조금 포트에서 줄여나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보여지는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굉장히 큰 손입니다. 이들의 그 투자 바구니를 보면서 민경철 전문가님부터 향후 좀 성장성이 괜찮고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종목 픽하실 건가요? 네, 저는 철강 플러스 지주사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원픽은 동국홀딩스이나 우리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픽해 본다면 저는 세아베스틸 지주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가격이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자,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가 반도체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였고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로 치달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공포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글로벌 철강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되고 중국 경기가 부양되면 다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화두에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바닥권 저평가된 철강 플러스 지주회사 종목들이 첫 번째는 우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두 번째는 저 PBR 관련된 시행이 7월 달 진행이 된다면 내년 1월까지 6개월 정도 한 번 더 우리 철강 플러스 지주사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연기금이 세아베스틸 종목을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2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준다면 연기금도 매수한 종목이니까 2만 원짜리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은 세아베스틸 지주를 픽해 주셨고 박주근 대표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 패턴을 보면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실적 기대감이 떠오르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중에서 이익 조정 비율이 30% 넘는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전기, LS일렉트릭, 삼성전자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국민연금이 좀 관심 가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에 관심에서 본다면 조금 중장기적 가치주를 본다면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 삼성전자, LS일렉트릭 이걸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의 투자 바구니 안에서 어떤 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성장이 정체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ESS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는 중입니다. 2017년 당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요, ESS 시장에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사실 잇따른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 ESS 관련 수요가 아주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가격이 떨어진 데다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아래로 떨어져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이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목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